안녕하세요. 군사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는 최신의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막강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KF-21과 같은 최신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레이더들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신소재인 질화갈륨 겐 반도체를 사용해 기존의 갈륨 비속 게이지 소재의 AESA 레이더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는 반면 고열을 잘 견디고 소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질화갈륨 겐 전력 소자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관련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이 없어 군수 및 방산 분야, 민간 업계에서도 그동안 전량을 외산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최근 일본이 전력 반도체 및 집적 회로 등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인 2020년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은 5GHz 주파수 대역 200W급 질화갈륨 겐 전력 소자를 설계함은 물론 측정 및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 28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DMC 융합연구단에서 AESA 레이더와 탐색기의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겐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MMIC 기술까지 개발했는데요. 국내의 기술력만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성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일본과 같은 해외 선진국들에게서 질화갈륨 소자의 부품과 기술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우리의 KF-21 전투기와 미사일 전력 등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비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형 AESA 레이더가 기존의 레이더에 비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레이더를 이루고 있는 수천 개의 TR 모듈들이 각각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장비이지만 이 레이더가 발산하는 전파를 쫓는 적에게 공격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사하는 장치이기에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발사되면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해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조합하여 발사할 수 있기에 여러 개의 주파수를 복잡하게 혼합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 전파와 구분이 되지 않도록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아군 전투기를 발견할 수 없지만 전파를 송신한 아군 AESA 레이더에서는 그 주파수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올 경우 이를 다시 해독해 대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우리 KF-21 같은 전투기는 레이더의 전파를 추적해 공격하는 AGM-88 함대 레이더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로부터 공격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지게 되는데요. AESA 레이더를 사용하면 전자전 공격인 레이더의 재밍에도 강한 저항력을 가집니다. AESA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로 재밍 공격이 들어올 경우 임의의 다른 주파수로 쉽게 바꿔버림으로써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적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파수에 재밍 공격을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비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많았던 비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달리 AESA 레이더는 거의 모든 부품을 반도체로 대체하기에 무게를 상당히 가볍게 줄일 수 있으며 신뢰성이 훨씬 높아점은 물론 정비 또한 쉬워진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의 TR 모듈은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에 이를 위한 냉각 장치 때문에 생각보다 무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신 AESA 레이더의 경우 TR 모듈의 발열량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이런 단점마저 극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는 자체 레이더로 적에게 재밍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AESA 레이더는 원하는 주파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레이더의 주파수에 맞춰 고출력 빔을 쏘아 적이 레이더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재기인 F-A-18E F 슈퍼호넷은 180km 거리에서 이일시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AESA 레이더이기에 01 같은 기술은 군사 강국들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에 속합니다. 01 때문에 보안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AESA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AESA 레이더와 관련된 독자 기술을 계속해서 국산화하고 이제는 양산을 위한 토대마저 가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2019년 12월 4년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개발한 것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S대역 200W 전력 소자칩을 개발해냈는데요. 연구진들은 0.78mm, X 26mm 크기의 전력 소자칩을 패키징해 성능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PESA 레이더는 전파 발생기가 있고 이 전파를 각각의 송신기를 통해 발사했지만 AESA 레이더는 각각의 송수신기라 할 수 있는 TR 모듈들이 따로따로 전파를 생성하고 송수신합니다. 이 같은 TR 모듈 하나하나는 스위치, 전력 증폭기 PA, 저자분 증폭기 LN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인 올해 7월 28일 국가과학기술년 9회 NST의 DMC 융합연구단은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MMIC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들은 지난해인 2020년에는 TR 모듈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했고 그에 이어 올해 X밴드 대역과 9밴드 대역 레이더의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에 성공했다는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 및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군사 분야에서 레이더 장비는 조금이라도 더 먼 장거리의 표적을 먼저 정확히 탐지하는 핵심 기술이기에 정밀한 탐지 및 추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기존 장비의 전력을 제어하는 부품으로는 진공관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수명이 짧고 발전기와 같은 큰 부속 장비가 필요했기에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최신형 AESA 레이더의 전력 증폭기와 더 효율이 높은 반도체 소자를 활용함에 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AESA 레이더에는 갈륨 비속 게이지 소자가 쓰였지만 이제는 작은 크기로도 고출력, 고전압 고효율의 특성을 가지는 질화갈륨 갱 전력 소자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재료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은 기존의 갈륨 비소보다 더욱 빠른 동적이 가능하고 고온의 열에도 강해서 더욱 큰 출력을 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영국의 6세대 전투기인 템피스트의 발전기 시스템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강력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같은 AESA 레이더라 해도 전혀 차원이 다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더들의 증폭기가 진공관형 증폭기 TWTA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SPA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발했다는 연구진의 X밴드 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급 출력과 대역폭 2GHz의 40%의 최대 효율을 발휘합니다. HPA2 그리고 9밴드 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급 출력과 대역폭 2GHz의 30%의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데요.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질화갈륨 겐을 이용해 기존 갈륨 비속 게이지 소재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공중전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질화갈륨 겐 소자 AESA 레이더는 많지 않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를 경량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욱 정확하게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 증폭기는 미국과 유럽의 상용 제품들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X밴드 대역 전력 증폭기의 경우 칩의 부피가 3.5, X 3.6, X 0.1mm로 유럽 제품의 60%에 불과합니다. 9대역 전력 증폭기 칩 또한 3월 1일 X 3월 6일 X 0.1mm로
미국 제품 대비 부피를 약 23%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칩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칩이 들어가는 TR 모듈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럴수록 같은 크기의 AESA 레이더에 더 많은 TR 모듈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는 곧 전투기의 탐지 성능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각 기체의 레이더가 들어가는 공간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크기의 AESA 레이더라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더가 유럽과 미국의 AESA 레이더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연구진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질화갈륨 캔 등의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설계 및 제작해왔던 연구 노하우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DMC 융합연구단은 관련 분야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상용화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캔 접적 회로로 전력 소자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과 민간 기업의 양산 기능이 연계되어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은 물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DMC 융합연구단은 2022년까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C-밴드, X밴드, Q밴드, 3개 주파수 대역별로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MMIC 등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시키는 수신 단일 칩 집적회로 후속 연구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스위치의 소자 또한 각각의 출력을 기존 20W 수준에서 50W 수준으로 늘린 만큼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런 추세로 보아 앞으로 개발될 다른 부품 또한 더욱 높은 효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한국은 앞으로 어쩌면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를 갖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갖 피땀 어린 노력을 일궈온 국내 연구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우리 국방력의 발전에 좀 더 큰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데